자, 먼저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말 그대로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스플라인. 자,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물어보네요. 자, 첫 번째 점.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 아니, 라인.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는 건 폴리라인입니다. 지금 그리는 건 폴리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라인 한 다음 조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직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죠. 카피. 제가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스플라인,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클릭을 할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곡선이. 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그려지죠? 맞나요? 곡선이 해당 점을 통과합니다. 해당 점을 통과해서 해당 점을 통과하고 점을 통과하고 해당 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곡선의 반경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소드 보이시죠? 이 메소드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메소드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가 있는데 기본값은 피트 커브입니다. 지금 보신 게 피트 커브고 이번엔 CV 커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V 커브는 접선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곡선의 모양이 이와 같이 접선의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다시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다시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이렇게 선과 선의 접선 방향으로 곡선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리을자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를 한번 그려보시죠. 다음 도너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도넛입니다. 자, 도넛입니다. 도넛. 말 그대로 도넛입니다. 눌러보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도넛의 안쪽 지름 제가 20이라고 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도넛의 바깥쪽 지름 제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도넛이 찍히게 됩니다. 계속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도넛이 찍힙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50으로 하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20으로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캐드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거 지금처럼 점으로 찍히게 됩니다. 요거 자주 써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똑같을 때는 이와 같이 원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립스입니다. 엘립스하고 아크는 많이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엘립스하고 아크는 많이 중요해요. 자, 그 중에 먼저 엘립스 타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보죠.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빨간색에 중심선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을 그린 거죠. 자, 중심선 레이어 하나 만들고 X라인 0도, 90도. 자,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30, 서클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반지름 30, 반지름 50.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트림으로 해서 잘라낼 겁니다. 트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수평선은 50mm짜리에 맞춰서 잘랐고요. 트림, 수직선은 30mm짜리에 맞춰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mm가 되는 거고 이렇게는 100mm가 되게끔 그려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타원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는 방식이 두 개입니다. 센터, 끝점, 끝점. 끝점, 끝점으로 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엘립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끝점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뜨냐면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바로 여기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하니까 자연스럽게 중간점이, 여기가 중간점이 이 타원의 중심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D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distance to other axis. 또 다른 축의 거리란 뜻이죠. 바로 여기. 자, 타원 맞춰서 그려졌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엘립스. 여기 보시면 센터 방식. 즉, 타원의 중심을 입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 오브 엘립스. 타원의 중심. 바로 여기죠. 그랬더니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끝점. distance to other axis. 다른 축의 거리. 중심점에서부터 끝점, 끝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타원은 언제 그릴까요? 타원이 언제 그려질까요? 언제 타원이 만들어질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설날에 그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 드셔보신 적 있나요? 많죠. 그죠? 가래떡 사다 꾸덕꾸덕하게 굳힌 다음에 가래떡을 이렇게 어슷 썰잖아요. 그죠? 그 떡국의 단면이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떡국의 단면이 타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떡국을 한번 그려보죠. 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여기까지요. 저하고 같이 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냥 같이 빨리빨리 합니다. 0도, 90도, 45도. X라인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때 그릴 때 이거 45도로 맞춰놓고 하시면 되죠? 0도, 90도, 45도. 그 다음 트림. 자, 왼쪽 아래 45도는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우린 이걸 정투상이라고 불러요. 정투상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투상을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정투상 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그 한국 생산성 협회에서
CAT 2급 시험을 봅니다. 자격증을 봐요. CAT 2급이요. 그게 바로 정투상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분야가 건축도 있고 기계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을 어디다 맞출까요? 중간에다 맞춰야죠. 그죠? 건축 설계와 기계 설계가 똑같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정투상까지 똑같이 가요. 정투상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각자 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똑같이 내려와요. 설계라는 방법은 똑같이 내려오다가 정투상으로부터 정투상까지 똑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CAT 2급은 정투상을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밑에 직원이 그 CAT 2급, 1급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뽑은 게 아니니까 이제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심각하게. 왜냐면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입사했거든요. 네, 그 친구 입사하고 그 뒤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뽑았어요? 일 되게 못했거든요.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쟤 왜 뽑았어요? 그랬더니 야, 어차피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입사하면 어차피 배워야 돼요. 그 회사에 맞춰서 그 설계 규칙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캐드를 다룰 줄만 알면, 그러니까 도면을 보는 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저보고 가르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제가 이렇게 도면을 줬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업무 끝나고 집에서 해라. 업무는 업무고 이건 네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거니까 집에서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회사 일을 집에서까지 하냐고.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 말도 맞아요. 회사 일인데 그걸 굳이 집에까지 가져가서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노력인 거죠. 나는 회사 일은 회사에서 집은 편하게 놀겠다. 그러면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서울 살 때인데 집이 광명이었어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첫 차 타고 종로까지 가요. 종로에서 영어회화학원 다니고 그리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뭐 배웠냐면 C++이요. C, 그 개발자 언어 있죠? 프로그램 개발 언어. 그거 배웠었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개발자로 일했어요. 지금도 그 웹마스터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통신 쪽이죠. 인터넷 통신 쪽 서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똑같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 영종도 있죠. 영종도 신공항, 영종도 공항 그 랭공사 있거든요. 그때 원청 회사가 LG산전이었거든요. LG였는데 거기 하청받아가지고 그리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종도 들어가려면 월미도에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차 끌고 가가지고 그 월미도 그 부둣가에 차 세워놨다가 그리고 차 타고 들어가서 공사하고 2주 있다가 나와서 또 집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에. 그죠? 그 친구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격증을 따시면 좋아요. 저는 CAT에 대한 자격증이 별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서, 그 친구가 입사하는 거 보고 나서 그 CAT에 대한 자격증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저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마다 CAT 2급 자격증하고 기능사나 혹은 산업기상 꼭 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CAT 2급은 정투상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정투상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옵셋
10mm. 수평선을 아래로 2번. 그 다음 라인. 적당히 띄워서 수평선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이때 45도 사선 만나잖아요. 이때 클릭하고 수직으로 내립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맨 위에 맨 아래 이렇게 바뀝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10mm를 합니다.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긴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트림. 아니, 먼저 필렛부터요. 맨 끝에 거 하나만 이렇게 필렛 해줍니다. 이렇게 맨 끝에 거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트림으로 다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제가 왼쪽은 하지 않았어요. 이쪽은 안 했습니다. 선의 길이가 없으니까, 현재는 선의 길이가 없으니까 이 왼쪽은 안 했고 이쪽만 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서클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래떡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자를 겁니다. 각도를 30도로 바꿨습니다. 자, 라인. 제가 이렇게 어슷썰기를 했습니다. 45도로 썰면요, 원이 나옵니다. 45도는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45도 빼고 30도로 하면 타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넉넉하게 이렇게 150도 방향으로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그리셨나요? 자, 잘랐으니까 여기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지워봅시다. 이렇게 원 기둥이죠? 얘를 이렇게 45도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그게 바로 타원으로 나옵니다. 얘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타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타원을 그릴 때 조건들이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얘가 원통이잖아요. 얘의 중심선과 이 사선의 중심, 그러니까 교체되는 위치,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심선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저 사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타원의 중심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가고요. 이 중심선이 여기죠.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평선의 중심은, 그러니까 평면의 중심선은 정면의 중심선을 오른쪽으로 간 다음 중심점이 나오죠? 얘를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선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여기가 끝점이죠. 그 다음 여기가 끝점이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각각 각 끝점들을 다 찾아줘야 돼요. 자, 라인. 여기죠? 사각형 그려졌나요? 네. 엘립스.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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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나머지 다 정리하면 돼요. 트림. 자, 이렇게요. 그러면
타원이 만들어진 것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떡국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키시고 10분 쉬었다 하죠. 이번엔 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X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아래를 자릅니다. 그리고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호를 그릴 건데, 아크 명령어는, 여기는 아크 명령어는 점을 무조건 3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점이 무조건 3개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죠. 아크, 스타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 그 다음 엔드 포인트. 점이 3개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센터,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 들어가요. 점이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 3개 들어갔죠. 호는 무조건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아크 명령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여기 리본에 있는 아크를 봅니다. 여기요. 얘를 보시면 조금 쉬워요. 보시면 3포인트가 있죠? 이게 처음에 그랬던 3점입니다. 점 3개 입력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스타트, 센터, 앵글이죠?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랭슨이죠? 자,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센터, 스타트, 엔드. 이거 위에 나왔죠?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랭슨. 스타트, 센터, 랭슨. 첫 번째 입력되는 위치와 두 번째 입력되는 위치가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 3개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총 6가지가 됩니다. 스타트, 호의 시작점. 센터, 호의 중심점. 엔드, 호의 끝점. 앵글은요, 호의 각도. 랭스는 현의 길이.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나오죠? 접선 방향. 그 다음 라디어스, 반지름이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저 랭스는요, 제가 뭐라 그랬죠? 길이라 그랬죠. 그죠? 뭐의 길이요? 호의 길이인가요? 현의 길이인가요? 자요. 호에는요, 2가지 길이가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가 있고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2가지가 다 나올 거예요. 나중에 치수 가면 또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 혹은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아요. 호 또는 원 둘레의 길이. 둘레로 가는, 이렇게 둘레로 가는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참고로 원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계산하죠? 이 파이 r입니다. 이해되시죠? 2 파이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이해되시나요? 원의 면적은요? 네, 3.14 곱하기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이해되시나요? 파이 r 제곱이 원의 면적이죠? 근데 제곱이 2가 앞으로 넘어가니까 2파이 r. 그게 원둘레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 배울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즉 면적을 적분하면 둘레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쓰셔야 돼요. 적산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데 썼냐면 난간이요. 난간 손잡이. 난간 봉 있잖아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렇게 원형이에요. 그러면 봉을 사다가 밴딩을 해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원 둘레 어떻게 계산해요? 네, 나왔잖아요. 2파이 r이요. 2파이 r로 계산해서 이제 그 철공소 가가지고 철 끊어가지고 밴딩집에 가서 반지는 얼마짜리로 밴딩해 주세요. 밴딩해서 실어다가 현장에다 납품해 주는 거죠. 그럼 현장 사람들이 용접하고 자르고 그래서 만들어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기초적인 거지만 많이 사용하니까 외워두세요. 그럼 현의 둘레는요? 현의 길이. 현은 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 끝에서 양 끝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길. 이해되셨나요? 호 끝점에서 끝점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길. 이해되셨나요? 현이 무슨 뜻이냐면 줄이란 뜻입니다. 줄현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현악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현악기 뭐가 있죠? 기타, 바이올린, 컨트라베이스, 첼로. 컨트라베이스가 미국식 발음이고 더블 베이스가 이탈리안식 발음인가? 영국식 발음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음대 다녀요. 딸내미가 음대 다니는데 걔는 더블 베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컨트라 베이스 그랬더니 아니야 더블 베이스야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도 음대에 자존심이 있지. 어찌 죽어도 더블 베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기타를 보시죠. 기타 양 끝에 줄을 매달죠. 줄을 매달으면 줄이 팽팽하게 잡아 당겨지죠. 그래서 거기를 치든지 긁든지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죠. 현악기가. 현악기, 현의 길이, 줄의 길이. 양 끝에 줄을 매달으면 줄이 팽팽하게 일직선으로 되죠. 네, 그래서 현의 길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랭슨이라는 건 바로 현의 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죠. 지름보다 크면 그게 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크게 그릴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센터 스타트 엔드. 시작점, 아니, 스타트, 센터, 그 다음에 호의 끝점.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스타트 센터 앵글.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예요? 120도죠? 여기다가 각도 120도. 그럼 딱 맞게 떨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랭슨이네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재면 86.6 얼마 이렇게 돼요. 자,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자, 86.6 그리고 엔터. 그럼 가서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양 끝점 사이의 길이가 86.6이기 때문에 그래요. 86.606 얼마 이렇게 가요. 우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86.6 이렇게 해서 끝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지름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릴 때 반지름 50이었죠? 지름 100이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100. 그럼 반원이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제가 지름보다 길 수 없다 그랬죠. 100.01. 되게 작은 수치죠. 그런데 이렇게 떠요. 인벌브드. 그릴 수 없다고 떠버립니다. 왜요? 시작점하고 중심점이 들어갔잖아요. 시작점과 중심점이 50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52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100mm여야 되는데 0.1mm가 아니 0.01mm가 더 길어졌죠.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더 크게 값을 입력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타트 엔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끝점, 아니 여기 끝점, 그러면 이제 각도가 나오겠죠. 120도. 그러면 딱 맞게 만들어지네요. 이 각도를 CAD가 알아서 찾고 중심점의 위치를 알아서 찾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봅니다. 이번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접선 방향.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립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 50.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끝, 반지름 50. 그리고 잘못 그려졌다. 시작, 끝, 반지름 50.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려진 방향이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이 위에 그린 건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아래로 그려진 건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그릴 건데 보시면 자, 이렇게 사이즈는 없고 각도는 없고 중심선만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가 각도가 360도인데 수량이 6개랍니다. 66은 36, 60도 간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이 각각 60도인데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30도, 여기는 150도.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얘가 중심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한번 해보실까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서클. 자, 먼저 반지름 1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폭이 얼마냐면 6mm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에서 각각 좌우로 3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만들고, 자, 이 끝에서 어디까지냐면 이 끝에까지예요. 이 높이가 얼마냐? 26mm랍니다.
여기 위치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위치는 알아요. X라인, 호리젠탈, 여기 교차점 클릭하고 옵셋 26mm.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 배웠습니다. 필렛.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서클 19.5mm네요. 다시 서클 25mm네요. 근데 얘가 중심선입니다.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다시 서클 지름 95mm. 자, 옵셋 5mm. 여유로 항상 3에서 5mm 띄우라 그랬죠? 자, 나머지 이제 삭제.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m입니다. 그래서 3.5mm씩 옵셋합니다. 3.5mm. 그래서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그 다음에 여기 서클을 그립니다. 반지름 3.5mm. 그러면 이제 기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중심선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원들을 선택해요.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이렇게 지우시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아니다. 다시요. 자, 옵셋 보시면 여기 5mm 써 있죠? 5mm 이거부터 합니다. 자, 옵셋 5mm. 자, 이렇게요. 5mm 옵셋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5mm짜리는 다시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이번에는 아까 하려고 했던 원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안쪽을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 위에 줄을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도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모양이 됩니다. 자, 나머지 6개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를 먼저 하고 트림으로 하셔도 좋고 뭐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자, 이렇게 조금씩 끊고 필렛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필렛 쓰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다 트림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없어졌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잖아요. 이 반지름 22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심점이 여기 어디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점에서부터 22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 22 떨어져 있는 점, 거기가 바로 중심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려요. 그럼 교차되는 지점이 있겠죠. 거기가 바로 중심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서클 클릭하고 반지름 22, 다시 서클 반지름 22. 교차점 나왔죠. 두 군데 나왔는데 안쪽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딱 맞춰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서클 반지름 22, 다시 서클 22, 그 다음 트림. 그러면 그려지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배운 중심 끝 반지름이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그랬어요. 자,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엔터. 그려지나요? 네. 다시 봅니다. 시작, 끝, 반지름 22. 다시 한번. 시작, 끝, 반지름 22. 다시요. 시작, 끝, 반지름 22. 그러면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